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함수의 특징과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함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용어가 대응이죠. 함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대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 있는 원소와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x에서 y로 이렇게 짝이 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호로는 x 화살표 y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x와 y 집합이 있을 때 x를 이제 y로 이렇게 대응시켜줄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이런 경우만 함수라고 부릅니다. f가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함수일 때 우리는 기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와 같은 함수가 있을 때요, 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의 그 원소로 이렇게 다 대응을 하죠. 이렇게 하나씩.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x의 한 원소가 y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x에 있는 원소가 y로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대응을 했죠. 이런 대응도 역시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잡았을 때 그때 요 x, 요게 정의역이 되고 이 부분이 공역이 되는 겁니다. 치역이라는 것은 우리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x의 원소인 요 스몰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스몰 y로 이렇게 대응이 될 때요. 그때 우리가 그 y를 우리가 fx로 나타내는데 이 fx가 바로 x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이런 함수값들의 전체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요것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요 y 전체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요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들이 이 y의 원소와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값이라고 하죠. 그것을 모아놓은 요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치역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이 치역이라는 것은 바로 공역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그때 각각 함수값이 같을 때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물론 또 이런 기호가 있을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1로 하고 이 두 함수 fx하고 gx가 주어져 있죠. 자, x라는 함수랑 x3승이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를 봤을 때는 같은 함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역을 이렇게 적당히 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1에 대한 함수값은 1이죠. 자, g함수도 보죠. g함수도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1에 대한 함수값이 1입니다. 대응 관계가 똑같죠. 이럴 경우 우리는 정의역 마이너스 1과 1에서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요. 우리가 x에 있는 원소하고 우리 함수값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x의 원소에 있는 스몰 x랑 그것의 대응값인 그 함수값 fx
순서상으로 하게 되면 그 순서상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함수 f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특징이 있는데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만약 그게 A라고 한다면 그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X는 A라는 이런 적당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원소가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 그래프, 이 둥그런 그래프는 이거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고요. 공역이 0, 1, 2 이렇게 돼 있어서 옆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는 문제네요. 첫 번째는 x를 마이너스 x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은 1로 대응을 하고 0은 0으로 대응을 하고 1의 경우는 마이너스 1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역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요. x의 원소를 절대값 x로 대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1로 대응을 하고 0의 절대값은 0이고 그 다음에 1의 절대값은 1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x에 있는 각 원소들이 y로 하나씩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풀어보죠. x를 x제곱 플러스 1로 대응시키는 문제인데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0의 경우는 1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1의 경우도 2로 이렇게 대응을 하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함수가 되겠습니다.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2x 플러스 1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원소가 y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5번은요. x를 x의 3승 플러스 1로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것이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0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 다음에 0을 이제 대입을 하면은 1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1을 대입하면은 2로 대응이 되네요. 자, 이건 어때요?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을 했으니까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인 것은 2번,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체크 114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115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필수 예제 2번은 함수의 치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치역은 뭐라고 했죠? 바로 x가 y로 대응한 fx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 x의 원소가 1부터 6일 때 그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홀수일 때는 2x-1을 짝수일 때는 -x 플러스 2에다가 적용하라는 문제죠. 함수 f의 치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f1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죠. 자, 요 1은 홀수니까 2x-1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하면 1이네요. 자, 2를 넣어보죠. 2는 짝수니까는 요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0이 나옵니다. 자, 3은요. 3은 홀수니까 다시 위에다 넣으면은 5가 되겠고요. 4는 짝수니까 밑에 식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5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빼기 1이라서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에 대한 함수값은 6이 짝수니까 여기다 6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치역은 원소가 작은 거부터 우리가 써보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치역은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확인 체크 116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라는 건 F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유리수의 경우는 x-2, 무리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을 갖게 되네요. 그럼 먼저 F3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은 유리수니까 이 위식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3-2 해서 1의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3-1은요. 이게 무리수죠. 무리수면은 이 마이너스 x에다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빼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함수값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지워지고 루트 3 하고 그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체크 117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1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우리가 이제 0부터 5까지의 정수고요. 그 다음에 y는 정수 전체인 것 같습니다. 공역이. 그때 fx는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함수 f의 치역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0의 경우는요. 0의 제곱을 5로 나누는 건데 0의 제곱을 5로 나누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나머지가. 그 다음에 1의 경우는요. 1의 제곱을 5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입니다. 그 다음에 2의 경우는 2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의 경우는 3의 제곱인 9를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죠? 나머지가 네, 4가 되죠. 그 다음에 4의 경우는 4의 제곱은 16이잖아요. 16을 5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는 네, 1이 되죠. 그 다음에 5로 나눈 이제 5의 제곱 F5도 한번 구해보죠. 5의 제곱은 일단 5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F 함수값들이 0, 1, 4 이렇게 3개의 숫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치역은 바로 0과 1과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문제는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같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함수값들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f는 g다 라는 것은 두 함수가 같다는 거예요. 일단 정의역은 동일한 정의역을 사용하니까 이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이 둘이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위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g에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식을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f하고 g 함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지요. 그러면 f는 a 플러스 b, g는 1 플러스 2a. 그래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정리가 됩니다. 자, a, b를 구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면은 a는 1, b는 2라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이 문제는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하고요. 바로 fx하고 같은 함수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f를 보죠, f를. f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요. 자, f는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을 갖고 0에서는 0의 함수값을 그 다음에 1의 함수값은 1을 갖는 이런 함수입니다.
기억은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고요. 0의 함수값 0이고 1의 함수값 1이죠. 그러면 f랑 동일한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f와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니은은요. 니은 h-1의 함수값은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f와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디귿은 px는 루트 x제곱인데 이것은 절대값 x와 같은 식입니다. 참고로 루트 x 전체를 제곱하면 x인데요. 루트 x를 제곱한 것은 절대값 x라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금 복소수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귿 한번 보죠. p-1은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f 함수랑은 다른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1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집합 x가 있는데 그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f하고 g가 같은 함수가 되도록 우리 미지수 a, b를 구해서 a와 b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의역이 0하고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정의역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바로 f0, g0이 서로 같으면 되고 또 f1, g1이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0하고요. g0을 같다고 두고 f1과 g1 이렇게 이 두 개의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f하고 g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1 플러스 b.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래서 바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는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요 곱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3이 되죠. 12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x를 동일한 정의역으로 갖는 두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요. 이 얘네들이 서로 같게 되도록, 만족하도록 집합 x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f하고 g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f 함수하고 g 함수하고 같아질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정의역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x들의 값들을 우리 한번 찾아서 그것을 정의역으로 하게 되면 두 함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f 함수하고 g 함수가 언제 같은지 봅시다. 그러면 두 함수를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x의 3승 플러스 3x는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요. 이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니까 우리는 인수정리를 이용할게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1-6 플러스 11-6은 하고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1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풀어서 1은 1 나오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6은 0 하고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x-1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마저 밑에 2차도 하게 되면은 x-2, x-3은 0으로 인수분해해서 바로 근이 1과 2와 3입니다.
그러니까 F하고 G가 같아질 수 있는 X들의 값이 0, 1, 2, 3인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으로 정의역을 만들게 되면 두 함수는 동일한 함수,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걸 다 1, 2, 3을 다 원소로 갖는 집합도 되지만 그 일부를 가져도 되는 거니까 우리는 1, 2, 3을 가진 부분 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뺀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원소인데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네, 공집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수는 7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일일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네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x에 대응하는 y값이 오직 하나로 대응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는 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는 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그려보면은 교점이 두 군데로 생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점이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죠. x는 a라는 이 노란 직선을 다른 쪽으로 위치를 해도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맞죠. 자, 확인 체크 122번 문제 화면을 정지한 후 한번 풀어보세요.